민주당의 악재가 참 많아요. 지금 뭐 김기식 의원 이후에 김경수 의원이 댓글 조작에 연루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민주당 안에 계시니까 의원들 사이에서 오가는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이게 딱 잘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이 사건이 시작된 거는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 아닙니까? 민주당이 경찰에 네. 이제 수사 의뢰를 했죠. 이른바 예. 매크로라는 걸 활용을 해서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글이 다수 게재되니까 이거 뭐 문제 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해서 시작한 사건이고 댓글 단 내용도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사주했다.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거를 우리 당에서 사주하고 그걸 또 고발했다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제 현 정부를 비판하는 글도 있지만 다수는 또 이제 현 정부를 옹호하거나 반대쪽을 비판하는 글이다.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과거에 그런 글을 달았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국정원의 댓글이나 사이버 사령부 댓글이나 최근에 논란이 되는 기무사나 경찰의 댓글은 뭐냐면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거죠. 그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나 선거 개입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고요. 또 국가 예산을 들여서 누군가 사주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행위에 대해서 일반 시민이 어떤 정치적 사안에서 댓글 자는 거는 허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만약에 저희가 사주를 했다거나 누군가 돈을 댔다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지금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지나치게 의혹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박성중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이제 야당에서는 뭐 특검, 국정조사 네네. 뭐 이런 것까지 언급하면서 굉장히 그 강한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네네. 아직 해명이 안 됐다라고 뭐 의혹이 있다라고 보시는 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인가요? 의혹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우리는 저 김경수 개입 댓글 조작 어떤 게이트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게이트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혹적인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구속 피의자들이 뭐 자발적으로 도왔다는데 그 자발적으로 도운 내용이 뭔지 또 여러 가지 어떤 텔레그램에 메시지라든지 이런 게 수백 건이 있다는데 그런 거 뭔지 또 드루킹 이런 피의자가 막 인사청탁 웬만히 해주고는 인사청탁 예를 들어서 오사카 총영사 함부로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인사청탁 내용과 김 의원이 거절했다는데 그 거절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내용은 김 의원 혼자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윗선과 또 다른 사람이 보고한 이런 여러 가지 연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 매크로 관계가 돈 없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상당히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상단에 올리는 건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돈이 계속 들어가는 이런 내용을 계속 조작해 왔다. 그리고 2016년 대선 때부터 계속 해왔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검경이 지금 현재의 검경만으로는 이런 실체를 규명할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특검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런 입장이죠. 규모라든지 들어가는 돈의 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굉장한 문제가 있다. 여기 있다는 자, 건데 제가 잠깐만요. 제가 박성중 의원님 나오시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네. 그 야당이 오랫동안 그 여당이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우리나라 선거 풍토에서 네네. 내가 이렇게 표를 몰아줬으니까 자리를 좀 달라. 네네. 이런 분들은 과거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많이 있죠. 예.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면 뭐 이런 비슷한 류의 사건은 뭐 지금 현재 야당으로 있는 그 과거의 여당도 네네네. 상당히 있었던 사건이라면 그 연장선상에서 뭐 비슷한 어떤 뭐 정치에 관여하고 싶은 어떤 그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정치에 여러 가지 그 어떤 정치를 도운다든지 당선에 도운이라든지 이런 차원에 된다면은 그거는 여러 가지 어떤 차원에서 그런 형식가 되겠지만 이렇게 위법 가능성 모든 것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런 상태로 무엇을 도운다는 것은 이것은 국가가 어떤 인사를 빌미로 해서 커다란 대규모의 어떤 범죄를 저지른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그러니까 도와주면서 자리를 달라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러죠. 그 돕는 과정에 이제 위법이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뭐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선거를 하면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뭐 정실이라든지 이런 게 빠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와 같이 위법이라든지 대규모의 범죄 가능성이 있는 이런 기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아니, 정책을 그러니까 위법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뭘 했다는 겁니까? 금년 1월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우리가 왜 사주를 합니까?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또 지난 대선 때 댓글 활동을 했다 치면 시민이 자유롭게 정치 활동하는 것에 시비 걸 수 없고요. 만약에 이때 저희가 만약에 사주했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그때 대선은 누가 봐도 결과가 뻔한데 저희가 왜 이걸 합니까? 아니 선거라는 게 좀 불리해야 이 수단 저 수단 다 쓰는 거지. 많이 양보하면 누가 봐도 이기는 선거를 왜 이런 걸 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죠. 그걸 김경수 의원이 연루됐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단지 텔레그램에서 문자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에게 의혹을 제기하면 그 사람 후보입니다. 예? 경남지사 나가 후보로 나갈 사람이에요. 그 정치공사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이철희 의원님의 말에 뭐 100% 신빙성 없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이철희 의원이 참 말 잘하는데 오늘같이 저리 버벅대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SBS 김어준의 어떤 그런 데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평창에 대해서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조직적으로 1초에 수십 건씩 뭐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수백 건이 들어와가지고 이 네이버 상단이라든지 각종 이런 데 올라갔다. 이런 데 문제가 제기됐던 겁니다. 이 문제 제기를 우리 측에서 제기한 게 아니고 본인 여당 측에서 제기를 했어. 여당에서 문제 제기를 해가고 또 경찰에 하고 그다음에 네이버 쪽에서도 처음에는 우리는 절대 매크로가 조작이 없다. 그런 시스템도 없다.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판단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에. 그런 차원에서 이게 문제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기 도끼에 자기 발등찍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잠깐만요. 예. 뭐 버벅된다 그러는데. 아니 저렇게 버벅대는 거 처음 봤어요. 웃자고 한다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발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고발했는데 얘기를 들어보세요. 추미애 대표가 들어보세요. 잘 몰라서 고발한 거예요. 자기 발등에 자기 지금, 도끼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면 이 사람이 어떤 댓글 달았습니까? 우리 편드는 댓글이 아니고 우리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잖아요. 2016년 이후에 들어보세요. 수천 수백 건 수만 건의 댓글은 그쪽 달고 인사청탁이 안 되니까 이번에 우리 것만 평창 것만 약간 단 겁니다. 정황에 대해서는 사실 충분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금년 1월부터 지금 매크로라는 걸 써서 정부를 비판했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보시라니까요. 자꾸 말을 끊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안 맞는 말을 하니까. 아니 금년 1월부터 신문 언론 보도를 보세요. 매크로라는 걸 신문 동원해서 언론 보도 금년 1월부터는 그건 경찰이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들어보시라니까 그러니까 금년 1월 경찰 제가 사회자가 좀 개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반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금년 1월부터 정부 비판하는 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걸 사주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선 때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선 때 수천 건의 댓글을 달았다 칩시다. 에? 지금 말씀드린 그게 맞다고 치면 댓글을 왜 답니까? 첫째, 그 사람이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자유로운 정치 활동했다면 시비 걸 일이 아닌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대선 누가 봐도 결과가 뻔한데 우리가 왜 무리한 짓을 합니까? 무리한 이유가 없었다. 뭐 이런 정황을 말씀하시고요. 무리한 이유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네이버의 어떤 지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본인이 김경수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후보를 돕기 위해 왔고 그들 중에 이 사람도 한 사람이다. 그때 많이 도왔죠. 자발적으로 엄청 많이 매크로 도왔습니다. 관련 이런 똑같은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결국 향후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네네네. 다음 주제로 제가 좀 넘어가서 여쭤보겠습니다.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 외유성 출장 의혹 계속 지금 파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그리고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사임하도록 하겠다.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 셈인데 그러니까 위법이냐 아니냐 그리고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냐 아니냐 상당히 나름대로 이제 뚜렷한 그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박성중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위법이 있으면 이거는 검찰의 수사를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법을 했으면은 인사 책임자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이라든지 이걸 추천한 사람은 당연히 문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법 문제는 말이 안 된다는 말씀. 위법은 대통령이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법의 문제는 바로 그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평균 이하의 도덕성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우선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어떻게 객관화할 수 있는지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금융감독원장 자리가 아무나 갈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닙니다. 예. 금융의 모든 어떤 이런 사정이라든지 이런 그 어떤 적폐의 어떤 개혁 이런 거 어떤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또 도덕성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걸 가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통령이 그 이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기식 원장의 처신이 관행이었으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어렵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예. 지금 대통령이 적폐를 추진하고 있는 게 전부 대부분 가극 관행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다면은 전 대통령들의 국정원 특수활동에도 관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처벌을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또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겠다. 그러면 자기 부정이죠. 이런 차원에서 그렇고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 내용으로 들어간다면은 김기식 잠깐만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김기식 이런 정치자금 후원의 편법 사용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 이걸 정상적이다 허용한다면은 예. 더미래연구소 5천만 원 주고 직원 퇴직금 지급하고 또 해외 시찰을 하고 앞으로 300명 국회의원들 후원금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런 지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있다. 그건 뭐 대통령이 줄 수 있는 지침은 아닌 것 같은데 이철희 의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의 일부는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본인도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이 과거의 관행이라 할지라도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론을 수용해야죠. 사과드릴 부분 사과드리고 그래야 네. 됩니다만 지금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지적하는 것처럼 위법이다.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퇴직금 주는 거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내에서 이미 다 용인된다고 허용이 됐던 부분인 거고요. 임기 말에 퇴직금 준 거요. 그렇죠. 그 네. 대법원에서 이미 다 판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나가는 거에 대해서 피감기관이라고 뭐 말하는데 정부 예산이라는 게 행정부도 쓰고 입법부도 쓰고 사법부도 쓰는 거죠. 근데 대개 의원 외교의 예산이 행정부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거기서 나간 것이고 그러나 수행원, 그러니까 비서를 데리고 나갔다는 거에 대해서 인턴을 비서는 데리고 뭐 나간다면 비서관이든 말이 안 되죠. 데리고 나간 직직은 것에 아닌데. 대해서는 지금 이제 눈높이 안 맞다고 사과를 한 부분인 거고요. 의원들이 혼자 다른 당의 의원들이 아니라 혼자 나간 거 또 비서들 데리고 스태프들 데리고 나간 경우는 지금 드러나 있다시피 비일비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행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문제는 지금 하나 이제 선관위가 판정을 한다고 합니다만 문제는 5천만 원을 지금 이제 연구소에 기부했다는데 연구소에 기부한 건 아닙니다. 더 좋은 미래라는 의원 연구 단체에 기부를 한 거고요. 그렇죠. 거기에 예. 다른 의원들이 낸 돈 기부한 것까지 합쳐서 더 미래라는 연구소에 또 기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보기엔 섞으면 안 연구소에 되고요. 5천만 원 기부했습니다.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의 더 미래 문제를 연구소에 봤을 한 때 게 아닙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밝히시죠.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위법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때 결국 제일 주목되는 사건은 그 5천만 원을 이제 더미래연구소에 이제 기부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적법하냐. 결국 위법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게 이제 선관위 유권, 정치자금 유권 해석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정치 활동을 위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출연하거나 정관, 규약, 운영, 관례상 의무에 의해 회비 또는 부담금을 납부한 행위는 무방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해서 보면 김기식 의원만 낸 게 아니고 다른 의원도 돈을 냈습니다.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문제될 게 그러지 박 않습니다. 의원님은 없어요. 이 문제 위법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선관위에서 그 사이에 우리한테 온 공문이라든지 네. 또 국회에 내려온 공문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은 기존의 관행의 범위 내에서 지불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지불하고 매월에 뭐 50만 원이라든지 회비를 뭐 냈다든지. 예. 그런 되지만은 이렇게 5천만 원씩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범위를 벗어난다. 분명히 기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례 범위를 벗어나는 벗어나는 것에 부분은 대해서는 선관위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있다고 오늘 뭐 이야기 되겠죠. 예. 그다음에 나머지 10가지 항목이 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법성은 저희들은 충분하다. 우리 내부에도 법률가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거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죠. 자, 이철 의원 이게 짧게 반론 좀 검찰도 부탁드립니다. 수사를 하고 선관위도 육군 해석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있다면 회계 보고를 안 했어야죠. 회계 보고를 떳떳하게 다 한 내용 아닙니까? 위법하다면 어떻게 회계 보고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좋습니다. 많이 양보하면 조금 지켜보세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의혹을 부풀려서 과거 지금 국회의원 했던 그것은 사람들 변명에 공격하지 불과합니다. 말고요. 그리고 여기 안 좋은 버릇을 갖고 계신데 얘기할 때 자꾸 끼어들고 그러지 마세요. 안 좋은 버릇이라뇨. 아니죠. 얘기하는데 자꾸 끼어드시잖아요. 좀 말이 심하구만.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요. 보복된다고 하신 예. 분은 누구예요? 예.
지금 오늘 어차피 선관위에서 빠르면 오늘 중에 유권 해석을 내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조금 기다리면 오늘 오후 정도에는 우리가 또 결론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또 4월 16일이다 보니까 또 현역 국회의원 두 분 모셨기 때문에 지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뭐 이런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으로서 뭔가 좀 미진하다, 하고 싶다 이런 일이 있다면 뭔지 짧게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진실 규명은 이 피해 유가족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특조위원들 구성하는 문제에서부터도 유가족들이 안 된다고 또 이미 일기 활동에서 방해했다고 검증된 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대승적으로 유가족들 입장을 받아들여서 그런 사람을 임명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굳이 그런 걸 하겠다고 해서 지금 잘 진도가 안 나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성준 의원님은 세월호 유가족이 아직 뭐 찾지 못한 이런 그 유가족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뭐 미수습자. 미수습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4년 동안 이렇게 해왔고 이제는 할 만큼 했다. 그동안 정권도 이것 때문에 바뀌었다. 이런 차원에서 진실 규명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계속 하는 것은 국민한테 더 큰 부담을 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100여 명의 여러 가지 화재 사고라든지 낚시 사고라든지 크레인 사고라든지 이런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 국민을 화합하고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모든 것은 100% 만족할 때까지 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수습할 때다. 그리고 정리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좀 수습을 하고 네네.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실 규명이 아직 안 됐죠. 네, 진실규명 여부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이 지금 현재의 검경만으로는 이런 실체를 규명할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특검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런 입장이죠. 규모라든지 들어가는 돈의 네, 뭐 액수,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이 것들에서 굉장한 문제가 있다. 의혹이 있다는 자, 건데 제가 잠깐만요. 제가 박성중 의원님 나오시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네. 그 야당이 오랫동안 그 여당이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우리나라 선거 풍토에서 네네. 내가 이렇게 표를 몰아줬으니까 자리를 좀 달라. 네네. 이런 분들은 과거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많이 있죠. 예.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면 뭐 이런 비슷한 류의 사건은 뭐 지금 현재 야당으로 있는 그 과거의 여당도 네네네. 상당히 있었던 사건이라면 그 연장선상에서 뭐 비슷한 어떤 뭐 정치에 관여하고 싶은 어떤 그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정치에 여러 가지 그 어떤 정치를 도운다든지 당선에 도운지라든지 이런 차원에 된다면은 그거는 여러 가지 어떤 차원에서 그런 형식가 되겠지만은 이렇게 위법 가능성 모든 것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런 상태로 무엇을 도운다는 것은 이것은 국가가 어떤 인사를 빌미로 해서 커다란 대규모의 어떤 범죄를 저지른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그러니까 차원. 도와주면서 자리를 달라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러죠. 그 돕는 과정에 이제 위법이 있었느냐. 이게 예를 이제 들어서 문제라는 뭐 세계 어느 말씀이라서. 나라도 예. 이 선거를 하면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뭐 정실이라든지 이런 게 빠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와 같이 위법이라든지 대규모의 범죄 가능성이 되는 거지만 지금 그런 얘기는 전혀 네. 안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지나치게 의혹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박성중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이제 야당에서는 뭐 특검, 국정조사 네네. 뭐 이런 것까지 언급하면서 굉장히 그 강한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네네. 아직 해명이 안 됐다라고 뭐 의혹이 있다라고 보시는 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인가요? 의혹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우리는 김경수 개입 댓글 조작 어떤 게이트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게이트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혹적인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구독 비자들이 뭐 자발적으로 돌았다는데 그 자발적으로 도운 내용이 뭔지 또 여러 가지 어떤 텔레그램에 메시지라든지 이런 게 수백 건이 있다는데 그런 거가 뭔지 또 드루킹 이런 비자가 뭐 인사청탁 웬만히 해주고는 인사청탁 예를 들어서 오사카 총영사 함부로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인사청탁 내용과 김 의원이 거절했다는데 그 거절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내용은 김의원 혼자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윗선과 또 다른 사람이 보고한 이런 여러 가지 연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 매크로 관계가 돈 없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상당히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는 예, 그것을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상단에 올리는 건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돈이 계속 들어가는 이런 내용을 계속 조작해 왔다. 그리고 2016년 대선 때부터 계속 해왔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민주당의 악재가 참 많아요. 지금 뭐 김기식 의원 이후에 김경수 의원이 댓글 조작에 연루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민주당 안에 계시니까 의원들 사이에서 오간의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이게 딱 잘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이 사건이 시작된 거는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 아닙니까? 민주당이 경찰에 네. 이제 수사 의뢰를 했죠. 이른바 매크로라는 걸 활용을 해서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글이 다수 게재되니까 이거 뭐 문제 있다라 해서 저희가 고발해서 시작한 사건이고 댓글 단 내용도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사주했다.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거를 우리 당에서 사주하고 그걸 또 고발했다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제 현 정부를 비판하는 글도 있지만 다수는 또 이제 현 정부를 옹호하거나 반대쪽을 비판하는 글이다.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과거에 그런 글을 달았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국정원의 댓글이나 사이버 사령부 댓글이나 최근에 논란이 되는 기무사나 경찰의 댓글은 뭐냐면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거죠. 그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나 선거 개입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고요. 또 국가 예산을 들여서 누군가 사주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행위에 대해서 일반 시민이 어떤 정치적 사안에서 댓글 자는 거는 허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만약에 저희가 사주를 했다거나 누군가 돈을 댔다면 문제가 됩니다. 시스템도 없다.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판단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에. 그런 차원에서 이게 문제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기 도끼에 자기 발등찍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잠깐만요. 예. 뭐 버벅된다 그러는데. 아니 저렇게 법대는 거 처음 봤어요. 웃자고 한다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발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고발했는데 얘기를 들어보세요. 추미애 대표가 들어보세요. 잘 몰라서 고발한 거예요. 자, 자기 발등에 고발을 자기 했는데 자기 도끼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면 이 사람이 어떤 댓글 달았습니까? 우리 편드는 댓글이 아니고 우리 비판하는 댓글 달았잖아요. 2016년 이후에 들어보세요. 수천 수백 건 수만 건의 댓글은 그쪽 달고 인사청탁이 안 되니까 이번에 우리 것만 평창 것만 약간 단 겁니다. 정황에 대해서는 사실 충분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금년 1월부터 지금 매크로라는 걸 써서 정부를 비판했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보시라니까요. 자꾸 말을 끊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안 맞는 말을 하니까. 아니 금년 1월부터 신문 언론 보도를 보세요. 매크로라는 걸 신문 동원해서 언론 보도 금년 1월부터는 그건 경찰이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들어보시라니까 그러니까 금년 1월 경찰 제가 발표에 사회자가 좀 개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반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금년 1월부터 정부 비판하는 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걸 사주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선 때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선 때 수천 건의 댓글을 달았다 칩시다. 예? 지금 말씀대로 그게 맞다고 치면 댓글을 왜 답니까? 첫째, 그 사람이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자유로운 있는 이런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아니, 정책을 위법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뭘 했다는 겁니까? 금년 1월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우리가 왜 사주를 합니까?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또 지난 대선 때 댓글 활동을 했다 치면 시민이 자유롭게 정치 활동하는 것에 시비 걸 수 없고요. 만약에 이때 저희가 만약에 사주했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그때 대선은 누가 봐도 결과가 뻔한데 저희가 왜 이걸 합니까? 아니 선거라는 게 좀 불리해야 이 수단 저 수단 다 쓰는 거지. 많이 양보하면 누가 봐도 이기는 선거를 왜 이런 걸 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죠. 그걸 김경수 의원이 연루됐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단지 텔레그램에서 문자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에게 의혹을 제기하면 그 사람 후보입니다. 예? 경남지사 나가 후보로 나갈 사람이에요. 그 정치공사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이철희 의원님의 말에 뭐 100% 신빙성 없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이철희 의원이 참 말 잘하는데 오늘같이 저리 버벅대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SBS 김어준의 어떤 그런 데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평창에 대해서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조직적으로 1초에 수십 건씩 뭐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수백 건이 들어와가지고 이 네이버 상단이라든지 각종 이런 데 올라갔다. 이런 데 문제가 제기됐던 겁니다. 이 문제 제기를 우리 측에서 제기한 게 아니고 본인 여당 측에서 제기를 했어. 여당에서 문제 제기를 해가고 또 경찰에 하고 그다음에 네이버 쪽에서도 처음에는 우리는 절대 매크로가 조작이 없다. 그런